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 내용에 대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동안 한 연구가 사실은 좀 너무 많아서 인간지능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돼서요.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를 저희 자체 연구팀이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팀이. 그래서 10년 동안 그 텍스트를 다 집어넣으면 너무 노이즈가 많아져가지고요. 타이틀하고 초록만 집어넣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정치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이런 거 연구하는 팀이고, 그게 분야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별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 걸 했는지, 우리가 그냥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중요한 거, 국제정치. 제가 전공이 사이버 국제정치 뭐 이런 쪽이거든요. IT나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는 게 미래의 공간인 거죠. 미래 국제정치에 대한 공간. 이론적인 문제에서 네트워크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우리 경제적 문제, 안보 이슈, 규모 이슈, 기후변화 같은 환경 이슈가 미래 이슈고 등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키워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설정했던 목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에 성공을 좀 낸 게 아닌가 싶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테마로서는 저희가 국제정치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세계정치 변한다는 얘기는 100년도 더 됐잖아요. 조선 개항할 때도 됐더라고요. 최근에 20세기 후반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의 변화는 사실 좀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 팀이 또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론적인 프레임을 좀 새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회과학의 자생력을 기한다는데 왜 맨날 항상 미국에서 얘기하는 현실주의자유주의, 구성주의 같은 구미론을 수입해서 우리 문제를 봐야 되냐. 사실 그런 이론들은 서구나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된 현상들이거든요. 동아시아의 현상을 반영하는 이런 이론을 시도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네트워크 이론이나 목적계 이론이나 이런 식의 연구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하는 프레임으로 좀 개발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 파워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신흥권력 형성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다. 이 신흥권력의 형성이라는 게 가외적인 거죠. 먼저 떠오르는 건 중국의 우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권력 전이, 변동, 뭐 이런 얘기.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게 권력 게임의 성격도 새로운 이머징 파워 게임인 거죠. 요새 부쩍 미 중간에 기술 팽공 경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임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게임에서의 주체가 여전히 각국의 정부냐. 언론에는 트럼프, 시진핑 이 두 분의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교회에 떨어지는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펜센트 같은 분은 한국의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더 넓게 보면 국민들, 네티즌들이 주인공인 이런 국제정치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복합적인 맥락 안에서 문제를 좀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세계적 측면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전략도 항상 보면은 브랜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국가전략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요. 강대국이 세계에서 운영하는 전략을 만들었지, 약속하고 그냥 친한 강대국 따라가는 게 국가전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궤도 수준이 아닌 상황이 된 상황에서, 지금 미들 파워가 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중경국 외교에 대한 거는 한국의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 식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실의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최근에 우리가 외교 현장에서 이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런 얘기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다라는 식의 생각을 쓸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비애롭지만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양적인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재미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평 같은 부분이 있고, 뭐 학술의 국제 국내 학술의 뭐 다양한 부분, 뭐 저희도 이번
컴퓨터는 유튜브 생중계 시작해서 하고 또 나름대로 강연본, 흑수록본, 정기 온라인 강연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는 다양한 행사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했었던 모든 연구 작업들이 다 퍼블리케이션들이 이어져서 나와서 저희가 소장을 맡고 대형센터 들어오고 난 이후에만 나온 저희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시리즈가 지금 30권이 나왔고요. 이제 센터별로 시리즈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래 전 연구센터, 안보 쪽에서 하는 센터도 지금 2-3권이 나오고 체력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그런 총서 시리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책들이 나오기 이전에 했었던 연구의 중간 결과물들을 온라인 워킹 페이퍼로 내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시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좀 아카데믹한 해석을 하는 이슈 브리핑 시리즈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난 한 3-4년 동안 100여 편이 넘는 걸로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보내줘서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안에 또 연구적인 연구의 성과에서 질적인 평가들은 이 레퓨테이션으로 이제 반영되는 건데 이 레퓨테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띵크탱크 리뷰하고 구의하는 거에 반영되지 않죠. 최근에는 이게 잘 오프라인으로 잘 안 오잖아요. 잘 안 오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지는 그런 연구 성과물들을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이게 굉장히 큰 효과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적인 수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제가 발표하니까 저희 10년 동안 했던 연구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플랫폼을 마련하는 생각으로 쓴 제일 졸전인데요. 아라크렌 국제정치학. 2014년에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저수상을 수상하는데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그냥 매년 상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3번인가 4번만 지금 여태까지 줬는데 그 중에 그래서 학계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주신다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했었던 작업들을 영어로 묶어가지고서 해외 출판사에 편집하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10년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제 인문사회연구소 사업 갈 때 이것도 나왔다 하고 싶었는데 심사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일단 스프링거에서 내기로 하고 일단 출판 결정은 났습니다. 이제 출판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좀 가서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 해나가는 주는 책이 나와고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메인 콘서는 국제정치학이지만 이 주제의 성격 자체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또는 인문학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소위 컴플렉스 티어리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하고 이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류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해서 이게 그려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해당되는 분야의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무식한 문과생들이 이공계에서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이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모르겠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학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하시자고 써갖고 글을 써가지고 오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각도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좀 바꿔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 이렇게 모시는 모델에 학제감 모델을 좀 붙여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플랫폼형 학제감 모델. 아주 다양하게 연결되는 네트워크형의 학제감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들을 이렇게 엮어내는 뭐 이런 모델이라는 부분. 뭐 이것도 저희가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저희가 그 사회과학 적장 분야에서 구축해본 그 학제간 협력 모델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사실 뭐 설명부터는 굉장히 긴데요. 경험적으로 이게 갖는 의미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말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앞에 말씀드린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웹사이트에 가면 연구 성과도 다
올려놓있으니까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